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만큼 타인의 생각이 자기와 다르다면 그 생각이 틀리다는 확신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결국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점점 더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게 될까요? 대체 그런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굳건한 근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귀로 직접 들은 것들, 직접 깨달은 것들을 가장 믿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은 참혹하고 공산당은 나쁘며 미국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북한이나 공산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가깝게 여겨지는 사회주의나 좌파, 사회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마저도 틀렸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신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독재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타인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강렬할수록 이로부터 형성된 확신은 더욱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극도의 가난과 배고픔을 경험하고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질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봉사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쪽 결론을 내리건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확신의 정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신이 확신하는 생각이 세상의 이치에 맞으며 논리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데요. 이를 자가 논리라고 합니다. 즉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자가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일단 어떤 것에 대한 자가 논리가 만들어지면 그 생각이 옳다고 100%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자기 생각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도 자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가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의 생각이 얼마든지 자신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 다른 자가논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100% 있기 때문에 절대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 확신이 커지게 되며 그럴수록 타인과의 생각 차이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이기에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며 친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하여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될 경우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확고한 생각으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과 자주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지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단절하고 홀로 외롭게 지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차선책을 알고 있는데요. 주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기에 타혹감이나 걱정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 다툼이 잦아지더라도 이는 자기 성격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닌 나이를 먹을수록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자책할 필요도 없고 크게 당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아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른 친구와는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종교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데요. 자주 다투었던 주제를 터뜨리지 않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현재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대책은 한두 가지의 주제만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툼이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써먹을 수 없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에 상대와 다투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아예 정리하고 더 이상 보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친분을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상대와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그 사람과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서로 만나면 다투고 상처만 주고받는 사이라면 만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중 어려운 선택은 자신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나면 충돌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대의 생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생각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만날 때마다 의견 차이도 있을 것이고 다툼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기를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은 만약 다툼으로 헤어지게 된다면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서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며 결국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헤어졌을 때의 아쉬움을 먼저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